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작업 공간 들어가야 되니까 컨트롤 N 누르고 부품 작업 공간에서 스탠더드 IPT 선택하고 단위 확인, 그리고 작성 버튼 눌러서 이제 일단 부품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품 작업 공간 로드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작업하기 위해서 2D 스케치 시작 단축키 S죠. S 눌러가지고 스케치 평면은 이제 XY 평면 선택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직사각형 쪽에 있는 직사각형에 관련된 4가지를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슬롯이에요. 슬롯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5가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슬롯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게 없어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굳이 못 그릴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릴 수 있고, 인벤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선 작성해주는 명령이 L이잖아요. L. 해주고, 점 찍고,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려요. 그쵸? 원하는 거리만큼. 그래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클릭한 지점 다시 한번 여기 와가지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온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려놓고 여기서 다시 수평선. 수평선도 이렇게 추론선이 딱 걸릴 때 있거든요. 아래점하고. 여기서 한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버튼 여기 지금 내려놓은 곳에 왼쪽 버튼 다시 한번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준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녹색점이 나올 때 딱 내려놓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롯이라는 게 굳이 슬롯이란 명령이 없어도 선 명령 가지고 한 번에 다 그려져요. 물론 이제 요런 게 되는 거는 이제 모든 3D CAD가 똑같이 저렇게 될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선 명령으로 접하는 홀을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3D CAD라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슬롯이라는 건 바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슬롯 기능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NX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NX도 지금 2023년 이후로는 슬롯 기능이 생겼습니다. 스케치 슬롯이라고 해서 슬롯 기능이 생겼어요. 슬롯을 그려지는 기능이 생겼는데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을 어떻게 올렸냐, 이렇게 올렸죠. 원을 그리고 이렇게 원을 하나, 이제 요건 사이즈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지름이 4인 원으로 할게요. 지름이 4인 원을 똑같이 하나씩 그리고 이 두 개를 수직하게 놓을 거냐 수평하게 놓을 거냐를 따져가지고 구석 조건을 주는 거죠. 수직 구석 조건에서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을 수직하게 놔요. 놓고 여기서 선 명령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4분점과 여기 3분점을 잇는 형태. 그쵸? 그 다음에 또 선 명령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 4분점과 여기 4분점을 잇는 형태. 이렇게 해줘요. 근데 지금 F8 눌러서 구석 조건 보이게 하면 여기는 접하는 선이 아닙니다. 그쵸? 여기 접하는 선이 아니어가지고 F9로 구석 조건 끈 다음에 요 점을 잡아서 움직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구석 조건을 넣어줘야겠죠. 접한다라는 구석 조건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물론 이제 이 선 그릴 때 중간에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접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3번에.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뭘 해줘요? 자르기를 해서 이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런 식으로 슬롯을 구성을 했다. 예. 제가 이제 본 NX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NX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러니까 NX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불편하다. 결국은 이제 NX 유저들이 항상 주장하던 대로, NX에 이제 좀, 이제 과잉 충성을 하는, 그러니까 NX가 최고야! 라고, 절대적으로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일부 극단적인 유저들은 항상 이제, 슬롯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야. 슬롯을 그리는데 왜 굳이 슬롯 기능이 있어야 돼? 아니,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그리면 되지. 뭐가 불만인데. 이분들은, 그거 그렇게 그리는 게 귀찮아? 그러면 캐드 하지 마. 제가 잘 쓰던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마치 저 불편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근데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안 해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 그거 자체가 더 나쁜 거냐? 너네 싸구려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거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NX도 계속 제공을 안 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스케치 슬롯이라는 기능을 넣어준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그런 이제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슬롯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딱 클릭해서 자, 슬롯 중심 대 중심이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단축키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롯 해가지고 중심 대 중심으로 클릭을 하고 자, 한 점을 찍고 쭉 빼면 이제 직선이 나와요. 이게 이제 슬롯에서 원과 원 양쪽에 반원이 있잖아요. 그 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하고 각도를 동시에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리와 각도로. 그래서 요거 한 5로 하고 각도는 한 20도 줘볼까요? 네, 20도 해서 엔터 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요게 뭐냐면은 이제 반원의 지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슬롯의 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슬롯의 폭. 요거를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름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 보면 이거를 반지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으로 사용을 할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우리가 원형 나올 때 실제 도면에서는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잘 안 써요. 언제 쓰느냐? 항상 필렛 할 때만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쓰지 저렇게 이제 반원이 슬롯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완전한 형태의 원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지름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반지름은 저건 변경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6 정도 줘볼까요? 6 정도 줘서 이렇게 딱 슬롯이 작성된다. 마찬가지 각도 줬을 때는 이렇게 그 각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렇게 참조선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생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F8 눌러서 구석 조건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접한다고 이 두 선 평행하고 가운데 있는 요 중심선도 평행하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약간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선으로 그려졌던 슬롯과 차이점은 예. 요거 대충 기울여서 그리면 애매한가? 기울여서 그릴까요? 기울여서 잘 될까 모르겠네. 클릭하고 여기서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쭉 잡아당겨서 여기까지 와서 놓고 다시 쟤랑 평행하게 이렇게 딱 와서 추론선 걸릴 때 클릭하고 저기서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여기서 여기 반대편 녹색 점 나왔을 때 탁 내려놓고 그려졌죠.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소가 2개가 더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에 요소가 이제 여기 있는 이 참조선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참조선 2개가 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예요? 용량이 더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그러면 용량을 좀 신경 써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냥 선으로 다 그릴래. 왜냐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선을 이용을 해서 저 슬롯을 그려주는 거 보여드렸지만 NX 그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원 그리고 선 그리고 잘라내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 명령 하나 가지고 쭉쭉쭉쭉 이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슬롯 명령을 쓰느냐 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이제 차이는 없다. 그리고 지금 봐도 구속 조건의 개수가 예,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얘 가운데 요소가 점도 하나 있어요. 점도. 왜냐면 저 중심을 표기해주는 점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얘가 용량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용량을 좀 신경 쓰는 도면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슬롯을 할 때 그냥 수동으로 선명령을 가지고 그려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이제 이게 더 용량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맞냐,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맞냐, 슬롯이라는 기능을 쓰는 사람이 맞냐라고 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슬롯이라는 기능을 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실무에서는. 왜냐? 물론 실무에서 용량적인 것도 중요한데 작업의 효율성,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작업의 효율성도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슬롯이라는 기능 자체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이 방식을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굳이 저 정도의 용량 차이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이제 대신에 나중에 이제 용량이 진짜 아주 큰 도면 같은 경우는 결국 용량 줄이기를 해야 돼요. 작업하다 보면 도저히 어떻게 안 돼가 용량 줄이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이걸 다 지워버려요.
이걸 다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선택해서 뭐 지우고 이래 가면서 요 점도 지우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맞춰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용량을 이제 줄이기 쉽다라고 하면 이제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다시 살려놓을게요. 자, 여기 슬롯에서 중심 대 중심 슬롯이라고 돼 있는데 중심 대 중심 슬롯은 결국 뭐를 의미한다? 아, 이쪽 반원의 중심을 지정을 하고 그 반대쪽의 반원의 중심이 떨어진 거리와 각도를 지정을 하고, 그렇죠? 떨어진 거리와 각도, 슬롯의 방향성이 나와야 되니까 지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준다? 슬롯의 전체 폭, 네, 전체 폭이죠. 네, 전체 폭을 지정을 해준다. 요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뭐다? 중심 대 중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요건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롯. 자, 전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전체에서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죠. 클릭하고 이제 쭉 당기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각도를 좀 줄까 해도 여기서 한 10 정도 떼고 탭. 그 다음에 각도는 똑같이 20 한번 줘볼까요? 그리고 엔터.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다. 아까랑 차이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랑 비슷한데? 네, 근데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비슷하지 않다. 자, 뭐, 눈치챈 사람들이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자, 6. 자,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요거 10. 그쵸? 여기 거리를 10을 줬는데, 이게 거리가 어디 거리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중심 대 중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냐? 요 점과 요 점. 그쵸? 이쪽의 반원의 중심과 이쪽의 반원의 중심. 요걸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론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사이에만 추론선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한 치수가 이쪽 4분과 이쪽 4분. 그쵸? 그리고 치수가 이 전체. 그리고 추론선도 이 전체에 걸쳐져 있다. 그쵸?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하느냐. 이제 요게 나눠지는 게 이제 제 2D 쪽에서 슬롯, 그 전산응용 기계적 기능사에서 이제 슬롯, 전산응용 기계적 기능사보다는 이제 기계 요소. 여기서 슬롯에 대해서 제가 치수 기입을 얘기를 할 때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슬롯 치수 기입을 하는데, 이 폭과 요 전체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중심을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작성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작성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산응용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 방식에 익숙할 거예요. 이 방식. 이 방식에. 근데 이 방식은 뭐냐면 슬롯을 수동 가공할 때. 수동 가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캠 같은 거 그런 거 안 쓰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수동으로 작업을 할 때 어느 방식을 쓰냐면 이 방식을 써요. 왜냐하면 그때는 작업자가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알아야지 자기가 슬롯을 뚫을 물체에다가 마킹을 하거든요. 마킹. 그 마킹을 자기 눈에 보게 하려면은 이쪽 끝과 이쪽 끝을 마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리를 조정을 해야 돼요. 작업자가. 이건 가공성을 따져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를 표기하는 게 가공성에 따른 치수다라는 거고, 아까 중심 대 중심을 표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공 장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가공 장비는 만약에 이제 요게 전체 폭이 6이잖아요. 그러면 지름 6파이짜리 드릴로 슬롯 가공을 할 거예요. 밀링 툴로 이제 슬롯 가공을 할 텐데, 그러면은 가공 장비는 어디냐면 가공 툴의 센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가공 툴은 이 전체 폭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송을 해야 되느냐, 툴을. 그래서 툴의 이송 거리는 요 중심 거리거든요. 가공 툴의 이송 거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슬롯에 우리가 이제 도면에 치수 기입하는 게 수작업 기준으로 할 거냐. 수작업 기준으로 하면 이 방식. 머시닝 센터 같은 가공 장비, 그러니까 캠 기반에서 좌표 값으로 입력해서 들어갈 거냐, 그걸 기준으로 할 거냐, 그때는 이제 이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원래 슬롯에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이. 그것 때문에 이제 치수 기입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막 실무에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방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방식으로 하고 막 이게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쓰이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중심 대 중심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양쪽 끝에 4분점을 잡아주는 전체라는 방식도 제공을 한다. 네. 이제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저는 실무했을 때 중심 대 중심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저걸 이제 100%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는 요새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가공장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전산응용 기능사에서는 저 방식보다는 이렇게 4분 4분 이제 수작업 기준으로 도면을 전개하는 게 거의 다 맞고 이제 일부 강사들 좀 잘못 얘기하는 건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중심 대 중심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너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그것도 되고 다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설계자가 도면을 작성할 때 기준을 어디에 뒀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이 기능 쓰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전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에 있어서 전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롯 중심점. 중심점은 이제 여기를 중심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점을 클릭을 하면 중심점을 찍고 그쵸? 그 다음에 쭉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중심 대 중심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중심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 같은 경우는 아이고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네, 끝까지 표시가 안 되네요. 상태가 좀 버벅버벅한데 자 다시 한번 획실해 보면 네,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이 전체 같은 경우 이제 전체 길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중심 방금 지금 한 중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요 점을 찍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디 거리 지금 치수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요. 이 절반의 길이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절반의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까지 절반의 길이. 요 절반의 길이. 요거 아니고 얘는 전체가 아니니까 요 중심까지 절반의 길이를 입력해요. 근데 요거는 약간 계산이 필요하겠죠. 계산이 필요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이제 중심 떨어져 있는 거리는 한 5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 똑같이 줄게요. 자, 그리고 엔터. 이게 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폭 6mm 입력을 할게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제가 실수로 여기 끝이라고 잘못 얘기할 뻔했는데 저거 아니고 중심까지 거리예요.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롯을 배치할 때 슬롯의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를 한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요 전체는 모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중심 대 중심은 모 기준이라고 했어요. 가공기 기준. 그러니까 캠 기준이죠. 좌표 기준이에요. 가공기 기준이다. 그러면 이 전체는 뭐라 그랬어요? 전체는 수작업 기준.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제 중심에서 이제 이쪽 거리까지 이렇게 빼주는 이 방식은 이제 중심 방식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절반만 나오는 건 설계자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슬롯을 이제 왜 설계를 하느냐.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기구적인 슬롯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결 요소로서의 슬롯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구적인 슬롯은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기구적 슬롯인 경우가 많아요. 기구적 슬롯이 많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중심 기준으로 표현되는 건 설계적이에요. 기구적이 아니라 체결 요소로서의 슬롯이에요. 체결 요소라는 건 이제 지금 저 슬롯 구멍이 볼트가 지나가는 나사 여육 구멍이라고 하는데 볼트가 지나가는 이게 여육 구멍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위치를 우리가 볼트로 한 군데로 딱 정해놓으면은 거기 위치가 안 맞으면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내가 설계적으로 위치를 딱 맞춰줄 수 없으니까 얘를 조립했을 때 조정해줄 수 있는 조정 여유. 그래서 슬롯을 쓰는 게 이렇게 조정 여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쪽으로도 좀 옮기고 이쪽으로 좀 옮겨서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약간 조정해서 이제 갖다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슬롯인데
체결 요구로서의 이제 요소로서의 이제 슬롯인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 볼트 구멍이 있잖아요. 원래 볼트 구멍을 중앙에 두고 이쪽으로 몇 미리, 이쪽으로 몇 미리, 거의 대칭으로 줘요. 이렇게 조정 여유를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설계자는 슬롯을 찍을 때 중심부터 찍는 걸 더 좋아해요. 기구적인 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아닌데, 이런 체결 요소로서의 슬롯은 중심 기준으로 찍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중심 위치가 내가 원래 설계했을 때 메인이 되는 포인트고, 거기서 왼쪽으로 얼마, 오른쪽으로 얼마, 난 그런 식으로 여유를 줄 거야. 혹은 또 위쪽으로 얼마, 아래쪽으로 얼마, 그만큼 여유를 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적인 이제 입장에서 치수를 기입하면 중심 개념으로 치수를 기입하게 된다.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요거다. 그래서 지금 요 5라는 건 뭐예요? 원래 있던 볼트 구멍에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여유를 5mm, 양쪽으로 5mm씩 주겠다. 도합 10mm의 조정 범위를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슬롯을 설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롯에서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설계 포커스가 뭐야? 라를 가지고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완전히 요소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수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작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설계 요소로 따지면 이거는 뭐냐면, 키 설계할 때, 키. 키는, 왜냐면 키의 길이가 이 전체 길이로 나와요. 여기 4분, 4분. 우리가 이제 시중에 있는 키를 사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키의 길이에, 사다 쓰는 길이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주문을 길이 10짜리 키를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여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키를 할 때는 이걸 한다. 이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요 중심거리, 중심 대 중심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슬롯이 기구적 슬롯이에요. 기구적.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 원형에 뭐가 꽂힐 거예요. 꽂혀가지고 이 원형이 전체 이송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이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기구적 요소의 이송거리 개념으로 슬롯을 설계한다. 라고 한다면 중심 대 중심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결 요소로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체결해야 되는 중심 구멍의 위치는 여기고, 거기서부터 내가 양쪽으로 몇 미리의 조정 여유를 줄 거야 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중심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눠지는 게 중심 대 중심, 전체, 중심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설계자가 고려하는 모든 고려 사항에 딱 맞춰가지고 기능을 하나씩 다 넣어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포커스로 굳이 슬롯을 똑같은 형태의 슬롯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다양한 형태를 제공을 하느냐? 설계자가 고려하는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편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벤터는 그럼 네가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그 상황에 맞는 모든 플랜을 내가 다 제공을 해줄게. 그만큼의 편의성을 나는 제공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이걸 배울 때 이게 어떤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강사님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건 이렇게 쓰는 거, 저건 저렇게 쓰는 거고, 이건 저렇게 쓰는 거야. 그래놓고 그 이후에 쓸 때는 맨날 같은 것만 써요. 한 가지만 써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키홈의 이제 슬롯 형태를 만들 때는, 이 전체래. 요 세 가지죠. 중심 대 중심을 사용을 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네가 기구적으로, 이쪽 중심부터 저쪽 중심까지의 이송거리를, 어떤 물체의 이송거리를 설계할 때 슬롯을 만들 거야. 그러면, 전체를 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네가, 체결 요소로서의 슬롯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중심점을 사용을 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세 가지 기능이 있는 정확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이 슬롯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진짜 그 상황에 맞게 딱딱딱 다른 걸 쓰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실무에서 이 슬롯 기능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가르치시는 분들도 저런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제가 영상에서 저 슬롯 기능 설명할 때 그런 개념을 설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성들, 설계적인 고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세 가지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건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얘 있잖아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 스케치의 기능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스케치 기능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인벤터가 이게 스케치 기능으로 있는 게 요거 말고 이제 원래 체결용, 제가 이게 체결 요소를 했잖아요. 체결 요소의 구멍은 우리가 스케치로 그려서 뚫지 않아요. 요것도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되게 잘못하는 건데, 학원 강사님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인벤터 이제 좀 많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요거 제가 스케치 닫고 나갈게요. 여기 마무리 눌러가지고 닫고 나갈게요. 닫고 나가면, 기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면 구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피처가 따로 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모델링한 형상이 없으니까 저게 안 되는데, 저걸 클릭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구멍을 뚫어주는데, 누구는 스케치에서 구멍을 뚫어주고, 누구는 이 구멍 기능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느냐. 이건데, 두 개가 결과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언제는 스케치 그려가지고 구멍 뚫고요. 언제는 저 구멍이란 기능으로 구멍을 뚫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거, 스케치를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는 건 기구적 구멍이에요. 기구적. 기구적이라는 건 내가 어떤 설계 시스템을 만들 때 내가 그 시스템에 관련된 요소들, 그러니까 축을 꽂아주기 위한 구멍, 아니면 베어링을 꼽아주기 위한 구멍, 어떤 가동 범위를 해주기 위한 슬롯,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구적인 구멍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전산능력 기계도 기능사 모델링 하실 때 베어링 들어가는 베어링 하우징 구멍 있잖아요. 그걸 뚫어줄 때 요 구멍 기능으로 뚫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로. 저는 그거 질색해요. 실무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어떤 요소에 쓰인 건다라는 걸 이 돌출로 만들어진 구멍하고 구멍으로 만들어진 구멍하고 아이콘, 여기 검색기에 나오는 아이콘부터 다르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면 실무에서도 기구적인 구멍이냐, 아니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체결용 구멍이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체결용. 구멍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기구적으로 사용된 거냐, 체결이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볼트를 껴서 물체를 고정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물체를 고정하기 위해서 어떤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핀을 꽂는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가공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 게, 기구적 구멍은 대부분 어떻게 뚫리자면 보링 작업이 들어가요. 보링. 체결용 구멍은 대부분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드릴링에서 끝나요. 일반적으로 기구적 구멍은 드릴링을 하고, 드릴링으로 센터를 잡고, 드릴링으로 센터를 잡고 이후에 보링을 한번 쳐요. 기구적 구멍은. 가공적으로 보면. 그리고 체결용 구멍들은 드릴링에서 거의 끝나요. 이런 차이도 갖고 있어요. 가공적인 차이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뭐냐? 이거를 돌출로 뚫었냐? 설계자가 작업 내용을 구분을 할 때 돌출로 뚫었냐? 구멍으로 뚫었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요소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실무에서 요걸 체결용인데 이걸 돌출로 뚫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기구적인데 구멍을 뚫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인벤터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짜증나요. 보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유 없이 구멍을 쓰고 이유 없이 돌출을 써요. 구멍을 뚫을 때. 이게 왔다리 갔다리의 상황이.
어떨 땐 기구적 할 때 돌출로 뚫었다가 어떨 땐 갑자기 기구적 하는데 구멍으로 뚫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린 그 작업 내용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하려고 어떤 걸 하려고 이거 설계를 했는지 그 피처 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형 검색기에 있는 피처 트리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 되게 잘못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무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학원 강사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 근데 이거 3D CAD를 진짜 제대로 배웠다고 하면은 기구적인 구멍은 일반적으로 설계자라고 한다면 기구적인 구멍은 돌출로 구멍을 뚫어주고요. 이제 얘로 체결용 구멍은 얘로 뚫어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요거 중심점을 이용한 슬롯 뚫어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체결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스케치로 우리가 구멍을 이 슬롯을 그려서 구멍을 뚫어준다. 그럼 뭘로 뚫어준다는 얘기예요? 돌출로 뚫어주는 거죠. 체결용이 있는 게 돌출로 구멍을 뚫어주게 돼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케이스예요. 얘는 체결용인데? 근데 왜 기구적 구멍을 뚫어주는 돌출의 방식으로 뚫어주지? 인벤터가 이게 솔직히 좀 말하면 이게 인벤터의 단점이에요. 이 반대로 여러분들 솔리드웍스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는 이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구멍에 있어요. 솔리드웍스는 구멍이라고 안 하거든요. 구멍 가공 마법사라고 하거든요. 구멍 가공 마법사에 보면은 인벤터의 구멍 가공 마법사는 그냥 동그란 구멍밖에 못 뚫어요. 근데 솔리드웍스의 구멍 가공 마법사는 슬롯을 뚫어줄 수가 있어요. 카운터 보어가 된 슬롯을 뚫어줄 수도 있고요. 그 기능이 따로 있어요. 아예 이 구멍 가공 마법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스케치에서 제공할 필요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스케치에서 굳이 적용해 줄 필요 없고 이게 이 구멍에 있어야 되는데 인벤터 같은 경우는 구멍에 이 기능이 없어요. 슬롯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고 돌출로 뚫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인벤터의 큰 단점이다. 네. 인벤터 쓰면서 진짜 제일 짜증났던 게 이거였어요. 체결용 슬롯인데 이걸 내가 일일이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일일이 뚫어줘야 되네? 그럼 검색기에서 이제 그걸 검색을 할 때는, 이게 체결용 슬롯인데, 돌출 중에서 찾아봐야 되고, 돌출은 모델링 할 때도 썼는데, 기구적인 구멍하고도 섞여 있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일일이 다 뒤져봐야 되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되게 안 좋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원래 여기까지 설명하고 요번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 좀 넘었어요. 네, 30분 좀 넘게 됐는데, 어차피 제 영상 1시간 찍은 거 거의 이전 것들, 어제 거 빼고 이전 것들은 다 1시간씩 찍었잖아요. 그 뒤에 거 그냥 계속 이어서 나가죠. 뒤에 거 내용이 이렇게 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어쨌든 스케치에서 지금 빠져나왔는데, 다시 스케치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요. 2D 스케치 시작이니까 S를 다시 눌러가지고 여기서 다시 XY 평면을 선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 지우라고 하거든요. 지우라고 하면 이제 딱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생님 선택이 안 되는데요. 안 지워져. 이게 지금 학원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스케치 만들던 거 있으니까 스케치 수정할 겁니다. 수정할 때는 이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요 스케치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자 여기 스케치 편집 눌러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선택하고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제가 원점까지 지워버렸는데 그 이전의 원점을 제가 지워버렸나 봐요. 그렇죠? 그 이전의 원점을 지워버렸나 본데 어쨌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거 수정을 하려면 이제 요 편집,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분명히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여기서 얘를 따로 누르고 따로 들어와. 그러니까 제 설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죠. 안 듣고 이렇게 들어놓고 선생님 안 돼요. 전 이거 안 지워지는데요. 선택은 되는데, 델리트 아무리 눌러도 안 지워지고요. 이거 인벤터 버그인가 봐요. 버그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치 작업할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건 이게 편집이냐, 마무리한 건 요건 델리트로 지우고 나갈게요. 편집이냐, 아니면 이제 새로 만드는 거냐, 요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새로 만드는 걸로 들어왔으니까 스케치 1에 있던 거, 1에 있던 거는 못 건드리는 거죠. 새로 만든 스케치 2에 있는 거를 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작업하고 제가 잠깐 빠져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거면 자, 여기 더블 클릭하시던가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스케치 편집 눌러주시던가 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요건 지우겠습니다. 원점은 그 이전에 제가 지워버린 것 같으니까 굳이 안 살릴 거예요. 원점 살리는 법도 할까요? 원점 살리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되냐면 여기 형상 투영 하셔가지고, 형상 투영 버튼 누르셔가지고 원점에 점을 누르면 돼요. 여기 중심점. 이거 눌러주면 원점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슬롯에서 3.5죠. 3.5. 이제 호 형태로 된 슬롯. 요것도 상당히 많이 뚫어주죠. 근데 요것도 이제 체결용으로 많이 써요. 거의 대부분. 저게 이제 원형으로, 물론 이제 저렇게 원형으로 이제 이동하는 형상, 링크 형상, 회전 운동하면서 링크 걸리는 이제 형상에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체결용으로 이제 원형으로 이제 배열되어 있는 나사 4개, 그거 이제 에서 회전 방향으로 각도를 이제 딱 맞추기가 힘들 때 각도 조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체결용 구멍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요 호루 된 슬롯, 요거는 솔리독스에 있었나? 구멍 기능에?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자로 돼 있는 슬롯은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솔리독스.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걔도 스케치로 그냥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슬롯 형태입니다. 뭐 이거는 위에 거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회전 형태, 슬롯 형태, 호의 형태로 이제 나온다. 그래서 3.5가 나오고 3.5 해준 다음에 클릭, 클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 호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시작점, 끝점, 2점,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점은 이제 뭐예요? 반지름, 호의 반지름. 반지름 정하는 거를 이제 3.5. 예. 그래서 이게 오토캐드 개념으로 얘기하면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중심 궤적의 호가 정해지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 호의 폭을 정해주면 6이다. 라고 정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완전 정의가 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제 중심 위치를 먼저 고정을 해줘야겠죠. 중심 위치를 먼저 고정을 해주고, 네, 잡히네요. 요 중심 거리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지름. 반지름 값을 뭐 10이다. 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각도. 각도를 지정을 해주고. 요 각도는 한 65도. 그래도 완전 정이 안 되는데요. 뭐냐면 여기 시작이나 요 끝점의 각도가 한 번 더 정해져야 돼요. 이거 이제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한번 주죠. 이거 20도. 네, 이러면 완전 정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호의 형태고, 이 호가 3.5. 그냥 우리 요 중심 호를 정하는데 3.5의 방식을 쓴다. 인벤트의 3.5.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 반지름 개념의 이제 호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의 형태의 슬롯을 빠르게 그려줄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슬롯, 가부에 있는 거, 중심점 호 슬롯. 호의 중심점을 먼저 입력을 하고, 호의 시작점에서 호가 지나는 각도. 그렇죠? 입력하고, 그다음에 폭. 이렇게 된다. 호 차이예요. 네, 그쵸? 중심점, 시작점, 중심점, 그리고 각도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끝점을 이용한 호의 작도다. 그리고 그 호의 형태로 슬롯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나오는 거 이번엔 치수를 줘가면서 해볼게요. 3.5입니다. 클릭. 자, 그 다음에 끝점. 요때 우리가 이제 치수를 입력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거는? 요때 치수를 입력하게 되면 저건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은 중심호의 현의 길이를 알아. 그죠? 현의 길이는 이제 호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직선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의 길이가 15야. 그리고 각도는, 여기 나온 대로 170도로 할게.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면 정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입력해야겠죠. 반지름은 15.
정도로 입력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폭이 나오면 폭은 똑같이 6 줄게요. 6 해주면 이렇게 정의가 끝나죠. 이렇게 정의가 끝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를 줘가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점 호도 중심점을 원점에다 놓고 원점에다가 녹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 호의 각도를 한 30도. 일단 선의 길이죠. 저 호의 반지름부터 먼저 정해야겠죠.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한 30이 아니라 10 정도 주고 10은 너무 짧은가? 똑같이 15 줄게요. 15 주고 탭 각도는 30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요 호가 지나는 각도, 요 각도는 60도면 딱 90 되겠죠? 60도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요 호의 폭은 호가 아니라 슬롯의 폭은 6이다. 이렇게 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완전 정의된 상태로 얘는 딱 그려야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 정의가 된 상태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 원점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이런 게 이제 호다. 호가 아니라 이제 슬롯에서 중심점 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저거는 이제 아까 그냥 일반 호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애도 아니고, 물론 안 쓰이는 애는 아닙니다. 일반 슬롯에 비해서 많이 사용되는 애들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슬롯처럼 뭐 가공적인 특성이나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어렵고, 저건 그냥 상황에 맞게 본인이 두 가지 중에 편한 걸 쓰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호의 시작점과 끝점을 아느냐? 그러면 뭘 써요? 중심 궤적의 호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면 3.5를 써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그 호의 중심점의 위치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중심점 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까지 끝났고, 요거 하나 남겨두긴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마저 하는데, 폴리곤이라는 거 이제 오토캐드 쓰신 분들 많이 아시죠? 폴리곤이라는 명령 자체가 있죠. 저거 뭐예요? 다각형. 정확히 말하면 정다각형을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폴리곤이라는 게 있고, 자, 폴리곤을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하나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가 하나 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죠. 다이얼로그 박스. 옛날 형태. 인터페이스가 옛날 형태라서 되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저는 지금 해상도가 4K다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제 아이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토캐드 쓰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요 방식이냐, 요 방식이냐인데, 지금 보면은 육각형이 안에 그려져 있고, 저게 그림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육각형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쵸? 대충 정육각형이라고 치세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점이 여기 찍혀 있어요. 여기 찍혀 있고, 이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점이 여기 찍혀 있어요. 정중앙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외접원을 이용을 해서 다각형을 그려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아이콘이 얘는 뭐예요? 얘는 내접원을 이용을 해서 다각형을 그려주는 거. 이제 이게 폴리곤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다각형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다각형 기준으로 하면 이제 첫 번째가 내접이 됩니다. 첫 번째 요 아이콘이 내접 다각형 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아이콘이 외접 다각형. 다각형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게 내접이냐 외접이냐, 이제 치수를 바로 줄 때는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치수를 부여할 때는 의미가 전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게 뭐예요? 몇 각형 할 거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6이죠. 기본으로 6이 들어가 있고요. 저 마지막 칸에 있는 값을 제가 이제 5로 바꿔요. 5로 바꾸면 오각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오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중심점은 이제 원점을 찍게요. 원점을 찍고 쭉 움직여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이 선택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아이콘을 딱 클릭해보면 바뀌죠. 이렇게 면의 한쪽 끝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치수를 바로 입력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치수 입력이 안 나오는데? 예, 그쵸? 전혀 안 나와요. 그럼 내가 5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떠야 되는데 안 뜹니다. 자, 제가 이제 명령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폴리곤. 자, 클릭하고. 네,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왜냐면 어차피 얘는 바로 치수를 기입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 치수가 얼마니? 헤드업으로 이게 나와줘야 돼요. 헤드업으로. 이거 입력해라.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입력을 해라. 이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죠. 그럼 지금 치수를 입력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 치수를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줘도 되니까. 그쵸? 치수라는 건. 그게 뭐가 문제야? 나중에 주면 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면 얘를 굳이 이렇게 상황을 나눌 필요가 있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구속을 준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치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적과 외적은 바뀌는 거잖아. 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이거 상관없이 할게요. 이거 상관없이 내적과 외적 상관없이 자 폴리곤에서 오각형으로 둘 거고요. 오각형. 요건 신경 안 씁니다. 자, 중심점은 원점을 찍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딱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닫을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원을 제가 하나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은 접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요. 자, 원이 내접했죠? 요거는 제가 구성선으로 바꿀게요. 요건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구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구성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점점점점 해가지고 좀 가는 선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원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서 이건 중심점 원 해가지고 대충 아무데나 찍고 아무데나 찍지 말고 중심점 원에서 중심점을 찍고 여기 있는 요 끝점을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선택해서 구성 여기 있는 구성을 클릭해서 구성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 요게 뭐예요? 지금 다각형 안에서 접하는데 다각형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요 원에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가 다각형은 외접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외접. 그리고 요게 뭐예요? 이렇게 닿아 있으니까 다각형이 안에 있으니까 다각형 기준으로 하면 내접하는 상황이에요. 내접. 내접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치수를 나중에 주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외접 상황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치수를 어떻게 주면 되냐면 치수를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이게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8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뭘로 그려진 거예요? 이 원에 외접하는 상황으로 그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건 항상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한 변까지 떨어져 있는 수직거리가 중요해. 그러면 다각형을 뭐예요? 원에 외접하게 그리는 거고 상황이 아니 난 이 중심으로부터 이 꼭지점 거리가 중요해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치수에서 중심점 찍고 이 꼭지점을 찍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8로 주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다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상태로 그려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원을 가지고 다각형을 정의한다 그러면 정다각형을 정의한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차피 치수를 나중에 준다고 하면 굳이 그릴 때 이게 내접이냐 외접이냐 따질 필요가 있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에서 다각형을 사용을 할 때 저 내접이다 외접이다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해요. 대충 막 하고 나중에 어차피 후에 구속 조건을 주니까 후에 내가 구속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 선택해서 이제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지우고 이 안쪽에 있는 원도 지울게요. 선택해서.
자, 이렇게 지워졌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토캐드에서도 이제 내접, 외접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하는 저런 개념들이겠죠. 그거 말고 근데 오토캐드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모서리. 모서리는 뭐예요? 우리가 정다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그럼 모두 다 같은 길이가 나오도록, 그쵸? 같은 길이가 나오도록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오토캐드 배운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인데, 폴리곤을 딱 실행했더니, 선생님, 내접, 외접 있는데요. 모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있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건 저는 식에서, 이거 나 모서리로 하고 싶어. 한 변의 길이를 지정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스에서 그냥 이 변의 길이를 지정하면 돼요. 이 변의 길이가 10이야. 그러면 이게 다 10인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선생님, 중심점 위치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 10 했는데 완전 정이 안 됐는데요. 뭐가 완전 정이 안 된 거예요? 이 다각형의 각도가. F9 눌러가지고, 이제 구석조건 표시하는 거 껐어요. 각도가 돌아가는 상태죠, 지금. 저게 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여기 보면, 이게 수평이죠. 바닥이 수평해야 돼. 이렇게 딱 해주면, 각도를 정해주면,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의 이제 완전 정의 같은 경우는 다각형이 어느 방향으로 놓일 거냐. 이 각도를 정해주는 게 하나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완전 정의가 된다. 어쨌든 다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토캐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내접, 외접, 그 다음에 모서리의 길이를 그리는 이제 모서리, 한 변의 길이를 그려주는 모서리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건 인벤터에서는 일단 지금 처음에 다각형을 그릴 때는 그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나중에 어떤 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구석 조건을 주고 값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릴 때 저렇게 기능적으로 선택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 너무 짧은가요? 이렇게 해서 오각형 그려봤는데 팔각형 그려봐요. 팔각형 한번 그리면 중심 찍고 쭉 당기면 팔각형 나옵니다.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구석 조건이 많아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패턴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패턴 표시거든요. 패턴. 이 하나의 선을 만들고 패턴으로 쭉 돌렸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패턴의 중심이다. 이런 표시고. 그래서 이제 패턴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얘가 일단 선 하나 패턴, 그 다음에 점 하나 패턴, 점 하나 패턴.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나와요. 구석 조건 자체가. F9, F8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얘도 지금 엄청 많이 나오죠. 왜 저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F9 눌러서 끄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여기 이제 직사각형 쪽에 있던 내용들은 이제 전부 다 끝냈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만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